안녕하세요.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. 은행이 주담대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네요.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정말 오래 벼렀다가 나옵니다. 제가 좀 귀차니즘에 빠져서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예전 거 복습합니다. 첫 번째 시간 거 샵 2분의 1 복습합니다. 6억 집이 5억이 되었을 때 과거에 LTV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, 30년 은행권 금리 4%로 3.5억을 대출시켰을 때 총 상환 금액은 한 6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. 3억 5천을 빌렸을 때 30년 동안 더해지는 이자가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. 월 상환 금액은 170만 원 정도. 연간 2천만 원 정도 상환해야 되는 수준이에요. LTV가 집값이 5억으로 변하게 되면 LTV가 갑자기 60%, 난 60%에 맞춰서 샀는데 LTV가 70%로 상승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은행이 LTV 60% 초과 부분의 10%에 해당하는 3,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. 과거 사례입니다. 실제 사례입니다. 뉴스에 나온 자료 캡처한 부분이에요. 은행은 인심 쓰는 척 절반 1,800만 원만 먼저 갚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있어요.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 하나가 이 LTV 10% 3억 5천에 10%죠? 그러면 3,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집값이 저렇게 바뀌었는데 1년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상환했어요. 2천만 원 정도 상환해서 실제 LTV 초과하는 부분은 한 1,5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. 근데 은행은 이만큼 상환하라고 했어요. 그 절반 인심 쓰는 척 절반만 갚으라고 했지만 실제 내가 원리금 일부를 갚았기 때문에 3.5억을 대출을 진행했지만 한 3.3억 남아 있는 거죠. 이 중에서 뭐 10%를 갚아라.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뉴스 그대로예요. 3,500만 원. 근데 인심 쓰듯이 1,800만 원만 갚으라고 했다. 이 기준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.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했어요. 이 DSR이라는 것은 소득과 금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연봉 30년 은행권 금리 4%, 이 상태에서 DSR 40%로 빌린다면 연간 상환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. 그렇기 때문에 3.5억 정도를 빌릴 수 있어요. 근데 소득 금리가 만약에 5%로 올라갔다. 그러면 연간 상환 금액이 2,300만 원이 돼요. 2천만 원 DSR 40% 기준이기 때문에 이 40%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2,300만 원 상환하도록 돈 빌려주지 않죠. 그래서 나는 월 연간 2,300만 원 갚도록 설계하고 싶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3.1억으로 바뀌어요. 금리가 만약에 6%로 됐다. 그러면 30년 동안 원리금 갚아 나가는 방식이 연간 한 2,600만 원 됩니다. 연간 2,600만 원. 그럼 이렇게 대출 안 해주잖아요. 그래서 이 DSR 저렇게 만약에 연간 상환 금액이 2,600만 원 정도 되도록 설계를 하면은 DSR 비율 40%를 초과해버리게 되죠. 그러면 돈을 이만큼 안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럼 돈을 줄여서 2천만 원씩만 갚도록 하려면은 2.8억까지 대출이 실행이 가능합니다. 금리 7%인 경우라면 2.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겠죠. 자, 요거 실제 사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금리 부분 하나는 왼쪽은 4%, 5%. 처음에 3.5억을 빌려요. 3.5억을 여기 DSR 거의 40% 기준에 맞춰놨어요. 이렇게 빌렸어요. 근데 이자율이 1년이 지나고 나서 1% 올랐어요. 이자율이 5%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 약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대출 가능 금액이 3.5억에서 3.1억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첫 해에 2,300만 원, 연간 상환 금액 한 2,300만 원 정도 갚았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인 한 1,700만 원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. 근데 하지만 아까 LTV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첫 해에 이거 2,300만 원 정도 이거 첫 해에 상환했는 금액 무시하고 처음 빌린 기준에서 막 계산하기도 했었어요. 이 1,700만 원보다 더 많이 상환 요구할 수도 있어요.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
다음에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상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신용대출은 DSR 계산할 때 만기를 더 짧게 잡아요. 아마 계산기 같은데 넣어보신 분은 뭐 5년으로 잡히나요? 10년으로 잡히나요? 아무튼 주택담보대출은 30년으로 잡았지만 신용대출은 기간이 더 짧게 잡히기 때문에 1,700만 원, 만약에 은행권에서 1,7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려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더 많이 상환해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지 DSR 기준에 맞춰질 거예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나마 DSR 한 60% 정도까지 허용되는 이금융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금리 4%에서 6%로 만약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금리가 2%가 올라버렸어요. 그러면 대출 상환이 가는 금액이 3.5억에서 2.8억으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은행에서 7천만 원 갚으세요. 근데 은행에서 인심을 써서 첫 해에 여기 상환 금액 한 2,600만 원 정도, 첫 해 2,600만 원 정도를 상환했기 때문에 4,400만 원만 갚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은행 대출은 DSR 계산할 때도 만기를 더 짧게 잡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돈을 상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금융권으로 몰려가겠죠. 내몰리겠죠. 자, 이번에는 금리가 4%에서 7%. 2%대에서 돈 빌렸던 사람이 금리 4%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?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없죠.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항상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. 금리가 3% 올랐을 뿐인데 대출 가는 금액이 1억이나 차이 나버려요. 네. 그럼 1억 상환 요구가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. 나는 3.5억을 빌렸을 뿐인데 이 가능해요. 하지만 첫 번째 한 3천만 원 갚았기 때문에 7,100만 원만 갚으세요. 상환하세요. 7,100만 원만 상환하세요. 요 정도. 요거 2,900만 원도 정확하지 않아요. 첫 해 아까 뭐 그 4%에 빌렸기 때문에 요거 한 2,500만 원 정도, 2,000만 원 정도였던가요? 2,000만 원 정도였으면 얘가 갚아야 되는 돈이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. 다만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. 갑자기 은행이 느닷없이 상환하라고 할 수 있다. 요 부분을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. 6억 집이 15% 정도 하락해서 5억이 되었다. 6억 집이 5억이 되었을 때 LTV가 10% 상승해서 3,500만 원 상환 압박이 생길 수 있었어요. 자,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은 4%에서 1년 후에 1% 올라서 5%로 바뀌어요. 그럼 1,700만 원 정도 상환 압박이 생기겠죠? 근데 과거에 LTV 때 요거 1,800만 원 절반만 갚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 자영업자 위기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. 은행이 이거 초과하는 부분 허용 못 해줘요. 다 갚으세요 하는 순간 과거에 LTV 집값이 6억에서 5억으로 집값이 1억 떨어졌을 때와 금리 1% 올랐을 때가 똑같은 상환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. 이자율이 4%에서 만약에 2% 올라서 6%로 오르면은 4,400만 원 상환 압박. 그러면 이거는 뭐 은행이 인심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금리가 2% 오른다. 만약에 2.5%에 빌렸는데 지금 뭐 4.5%로 금리가 올라갔다. 뭐 요 정도 변동만 생겨도 이 상당 부분 압박이죠. 이 정도면 연봉 5천 있는 사람의 생활을 기준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잖아요. 연봉 5천만 원인 사람 실수령액 5천만 원 안 되잖아요. 4,400만 원 안 되잖아요. 4,400만 원보다 더 적지 싶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공지하고 나면 이 또한 뭐 월급 계산기라는 거 네이버에 가서 월급 계산기 쳐보시면은 내 뭐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월소득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시뮬레이션 계산 다 나오거든요.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자율이 4%에서 7%로 약 3% 정도 오르게 되면은 야 이건 부부 같이 돈 벌었는 거 다 때려박아 넣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금액의 상환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대공황 그 상황 30분짜리 긴 영상 있잖아요. 토요일 생방송하면서 찍었던 긴 영상에 다 안 보셔도 돼요. 앞부분에 대공황 상황에 갑자기 그 은행 빚이 많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을 은행에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 상황
그 상황이 뭐 느닷없이 생겼겠어요? 그 돈 빌려줄 때 은행에서 경기 좋고 과거에 돈 팡팡 빌려줬어요. 근데 뭐 대공황이 찾아왔죠? 엄청난 흉작이 이루어졌죠? 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.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서 봐주시고요. 정확한 계산이 우선 아닌 점 요거 이해 부탁드립니다. 소득 증가분 있을 수 있어요. 연봉이 만약에 매년 5% 올라간다. 그렇게 되면 또 대출 가능 금액이 몇십만 원씩 늘어나기도 해요. 근데 매년 연봉을 5%씩 올려주는 기업 잘 있나요? 대구권에서 이 정도 올려주는 데 있나요? 공무원들은 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뭐 1, 2% 보통 이 정도였죠. 지금 뭐 인플레가 심해서 많이 올려줄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대다수의 기업들도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 좀 미반영되었고요. 그 상한액에 따른 DSR 미반영. 그 상한액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상한을 했다.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. 과거에는 은행이 그 부분 반영 안 해줬어요. 안 해주고 선심 쓰듯이 남은 돈의 절반만 먼저 갚으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어쨌든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.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고 이익단체다. 은행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? 은행은 원래 그런 단체입니다. 자, 풀 대출을 받았다 치자. 연끌이죠. 시시각각 변하는 금리에 마음 졸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. 알면은 마음 졸여요. 그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은행에서 일부 상환하세요 하면은 이 사람 뻥진다 그러나요?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알면 더 불안해요. 모르면 그냥 무식하게 용감할 수 있어요. 단순히 지금은 용기를 내기보다는 어쨌든 한 번은 생각해보자. 요런 의지, 요런 취지의 영상이에요. 자신의 소득 변화 추이, 그리고 금리 추이, 소득 변화, 금리 추이. 요 두 가지를 때때로 한번 고려해서 대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자. 사실 저도 이거 대출 상품은 잘 몰라요. 계속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다라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다만 여러분들도 고정금리, 변동금리는 이해하시죠? 근데 이 고정금리 중에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, 나 30년짜리야 라고 하는데 그게 30년 고정 상품도 있고요. 보니까 5년 고정 혹은 3년 고정 이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. 그 부분 확인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5년 이후에 다시 이제 갱신이 되면서 금리 나 2.5%에 30년 빌렸어 이랬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금리 4.5%로 올랐습니다. 이제부터 변동금리 적용됩니다.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제가 많은 글을 찾아봤을 때는 그런 결론이었어요. 그리고 요 막간 뉴스 하나로 오늘자로 우리은행이든가 뭐 은행 뉴스에 나오던데 보니까 1분기 보통 4, 4분기를 했을 때 4분기 1, 2, 3월 달까지 1에서 3월까지 고정금리 상품 완판이요 이랬어요. 은행에서도 고정금리를 지금 금리가 많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는 이 대출 상품 판매할 때 설계할 때 많이 하지 않나 봐요. 고정을 한 개 팔면 뭐 변동을 더 많이 팔아야 당장에 은행의 수익성이 더 보장되니까 변동 상품이 더 많은 것 같고 고정 상품 완판이요 이러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막간 뉴스였고요. 그 다음에 변동금리라면 무엇과 연계되는지 이것도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던데 몇 개월마다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네,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 꼭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금리가 변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. 집값 6억짜리 집값이 5억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금리 1% 오르는 게 무서울 수 있다. 그게 새롭게 도입된 이 DSR. 이 DSR의 위력이 점점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좀 낮았었기 때문에 DSR 때문에 뭐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자기가 은행 실무를 해봤을 때 많이 없다는 그런 글도 본 적은 있어요. 하지만 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면 이게 LTV 뭐 대선 후보들이 난 80% 나는 90% 경쟁하듯이 올려줘요. 근데 요거에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남들이 하니까 나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하는 계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계산은 해보자.
계산해보자. 그게 나중에 혹시 갑작스러운 상한 요구나 이런 곳에서부터 조금은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